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K뉴스입니다. 4캔에 만원, 이렇게 값싼 수입 맥주에 국산 맥주가 밀리자 정부가 술에 붙는 세금을 51년 만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지요. 지금은 술값이 비쌀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앞으로는 양이 많거나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세금을 더 내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캔맥주나 병맥주, 세금은 내지만 양이 많은 생맥주나 도수가 높은 소주에 세금은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부딪히다 보니 결론은 늦춰지고 여러 오해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까지 나선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에 한다던 술 세금 개편안 발표를 또 미뤘습니다. 업체마다 입장차가 커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 세금 개편안에 술 세금도 함께 넣으려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듯한데도 기재부가 발표를 미룬 건 한 달 정도 늦추면 좋겠다는 청와대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세금 개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맥주와 소주, 위스키 모두 1위 업체들이 출고 가격을 올리면서 술값이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소주와 맥주를 한 병씩만 시켜도 10,000원이 들 정도입니다. 1위 업체가 값을 올렸기 때문에 다른 주류 브랜드도 도미노처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편안을 발표하면 세금 때문에 술값이 오르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주요 맥주업체와 주류산업협회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금 개편안을 발표한 뒤에도 맥주 가격은 올리지 말고 해외에 있는 맥주 생산 시설을 국내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혼란이 예상되면서 정부도 오늘 업계와 노조를 달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정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각종 간접 지원 방안을 내놓는 것인데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발이 멈출 수는 없죠. 오늘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한국노총과 전국자동차 노동자 조합연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노조 측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원을 더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직접 지원은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할 일을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후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대책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지자체의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 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등 인프라 확충이 대상입니다. 또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버스 회사는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지원과 함께 지자체도 요금을 올려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주기적으로 봐서도 이거하고 관계없이 시내버스가 요금이 조정할 때는 됐다고 본다. 개인적인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을 꺼리는 데다 버스 노조 측에선 정부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와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하나그룹 계열사와 거래처가 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하나계열사 임직원 2명과 거래처 대표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넘긴 것으로 JK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호텔앤리조트의 거래처 대표 A씨는 올해 1월 납품업체들에 연락을 합니다. 하나 상무 팀장을 만났는데 국내 구매를 100억에서 130억 원치를 본인들이 하겠다. 네가 물건을 구해와라. 이런 연락을 받은 업체는 5곳인데 이들은 112억 원 상당의 고기를 A사를 통해 한화 호텔앤리조트에 납품했지만 돈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거래처는 하나 호텔앤리조트에 150억 원가량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호텔앤리조트는 A사가 진 빚을 납품업체가 판매한 고기로 대부분 털어냈습니다. 결국 하나 호텔리조트와 거래처의 채무관계로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니네들이 조사하든 말든 너 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우리 회사 부채만 떨는데 100% 이 말 아닙니까? 거래처 대표 A씨는 상계 처리하자는 하나 호텔앤리조트 요구에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하나 호텔앤리조트 임직원이 짜고
112억 원 상당의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구속됐고 한화 호텔리조트 임직원 2명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한화 호텔리조트 측은 A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그때그때 쓸 만큼 미리 돈을 내고 사용하는 전화기, 선불폰이죠. 편의점 등에서 유심칩만 사서 끼우면 바로 쓸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불폰 유심칩을 웃돈 주고 사겠다며 유혹하는 업자들이 요즘 온라인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 자체도 불법이지만 무심코 넘긴 선불폰은 대포폰으로 둔갑해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판 사람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선불유심 그리고 내구재란 단어를 입력하자 광고글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선불폰을 개통할 명의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내구재는 이런 불법 거래에 쓰이는 은어입니다.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이렇게라도 자신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당장 돈이 급한 20, 30대 청년층,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광고글을 쓴 업체에 메신저로 연락하자 바로 답이 옵니다. 선불 유심 하나당 2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게임 계정을 만드는 데 쓸 뿐 범죄에 악용될 우려는 없다며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심칩을 불법 거래하면 산 사람은 물론 판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 명의만 넘긴 선불폰이 대포폰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등에 쓰여도 판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인터넷에서 사들인 명의로 대포폰 800여 대를 개통한 조직폭력배 출신 등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한 견인 기사들을 협박해서 차량을 가로채운다. 또 다른 견인 기사 일당이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이들은 조직폭력배까지 영입해서 협박을 하거나 집단 폭행을 하면서 차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현장에 빨리 가려고 난폭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내거리에서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도착한 견인기사가 사고 차량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뒤늦게 온 견인기사가 끌고 가지 못하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내 열댓 명이 모여들고 먼저 온 기사를 둘러싸고 압박했습니다. 현장에 먼저 온 업체가 차를 끌고 가는 게 관행이지만 자신들이 차를 가져가겠다고 한 겁니다. 지난달엔 사고 현장에 먼저 가기 위해 난폭 운전을 하다가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견인차 기사 24살 이모 씨 등 26명은 올해 2월부터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다른 기사들이 사고차를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해왔습니다. 조직폭력배를 영입하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경쟁 중인데 네가 왜 와? 맞으라고. 야, 너 내일 몇 시 출근인데 7시? 보험사 직원을 위협한 뒤 사고 차량의 주인을 자신들과 연계한 렌터카 업체로 연결해 차를 빌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견인 기사들과 수익금 15%를 나누며 유착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바가지로 견인 비용을 물린 부분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지금까지 JK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